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부패 54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라바오 대 디나모 자그레브입니다. 먼저 카라바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맞대결에서 0대3으로 패배를 기록한 카라바오인데요. 득점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카라바오입니다. XG값은 두 팀 모두 2점대를 넘겼습니다. 카르바흐가 약팀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결과이긴 했으나 예상외로 공격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전방에 공격수들이 득점만 했다면 변수가 생겼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보겠습니다. 자그레브는 산드로의 득점력이 매우 살아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면서 매서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체급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그레브의 여유로운 상황과 체급에 고려해봤을 때 로테이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같이 고려해보겠습니다. 다만 확실히 체급은 자그레브가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카르바오의 무패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슬로반부 대 미트윌란의 경기인데요. 먼저 슬로반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두 팀의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슈팅을 가져가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빅찬스들을 많이 놓치면서 득점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로반부가 강한 압박을 통해 미트윌란을 몰아붙였고 전반전에는 이 모습이 꽤나 잘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득점까지 터뜨리면서 이제 상황이 승기를 잡는 포인트를 잡기도 했는데요. 전력 차이가 난다고 보였으나 반전의 포인트가 있긴 했습니다. 미트윌란 보겠습니다. 미트윌란은 전방의 자원들이 마무리를 해주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확실히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꽤나 고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미트윌란이 더 좋다고, 전력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슬로반부의 원정이라는 점과 1차전에서 보여줬던 답답한 득점을 고려해봤을 때 슬로반부의 승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패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치베시다 대 보뎀글리입니다. 먼저 치베시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치베시다는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보뎀글리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확실히 보뎀이 체급이 더 좋았던 경기로 보여졌습니다. 치베시다의 역습이 위협적이지는 못했습니다. 황희범 선수가 중원에서 풀어나와도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부족했으며 보뎀글림이 공격을 전개할 때 수비진이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보데글림입니다. 확실히 체급에서 보데글림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신들이 주도하면서 플레이를 하면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마무리가 더 좋았다면 많은 찬스들이 더 나았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를 살펴본다면 보뎀글림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치베시다의 홈에서 펼치다는 점에서 큰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승패가 갈릴 경기입니다. 치베시다의 홈이 매우 빡세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팀입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슬라프라 대 닐의 경기인데요. 먼저 슬라프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슬라프는 릴을 상대로 0대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릴이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였으며 위협적인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슬라프라입니다. 확실히 체급 차이가 나는 두 팀입니다. 전반전에는 슬라프라가 꾸역꾸역 수비적으로 잘 막아내면서 어려운 경기가 되는가 싶었는데요. 후반전에 공격적으로 나서려고 할 때 실점을 하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릴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오 감독이 팀을 맡으면서 3백 형태의 역습을 전환하는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꽤나 밸런스가 잘 맞고 있고 역습이 잘 통하는데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 상대팀들이 이를 뚫어내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릴의 체급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원정 경기를 나서긴 하지만 2점 차라는 점에서 풀전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슬라프라의 패배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페트로쿠 대 루드고레의 경기입니다. 먼저 페트로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루드고레가 페트로쿠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루드고레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으며 페트로쿠는 슈팅 3개밖에 못 때리지 못할 정도로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였습니다. 페트로쿠의 홈경기이긴 하지만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나마 단단하다고 평가받았던 수비에 있어서도 4골을 실점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루드고레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세트피스로 득점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공격력으로 득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팀의 체급 차이가 느껴졌던 경기인데요. 루드고레가 충분히 승리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페트로쿠의 패배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아포엘 대 RFS의 경기입니다. 먼저 아포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맞대결에서 RFS가 아포엘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꽤나 비등한 경기를 치렀으며 반칙이 두 팀 합쳐서 30개가 넘어간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리그를 시작하지 않아 경기력에 아쉬움이 있다는 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치러진 경기로는 좀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긴 했으나 아포엘이 전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RFS가 압도하는 경기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직전 경기를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후반전에 위험한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꽤나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력상 우위는 확실히 아포엘입니다. 후반전에 보여준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아포엘의 승리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엘프스보 대 몰데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엘프스보가 몰데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1차전의 경기가 굉장히 팽팽했으며 2차전에도 꽤나 팽팽한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엘프스보 살펴보겠습니다. 전반, 초반 득점을 성공하면서 주도를 가져갔으며 후반전 몰데가 공격적으로 나선 상황에서도 잘 틀어막았습니다. 몰데 살펴보겠습니다. 몰데의 전반전은 확실히 답답했습니다. 엘프스보의 수비적인 모습을 뚫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확실히 수비적으로 강한 엘프스보를 상대로 상대가 뚫어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팀의 경기는 팽팽했으며 수비를 중심적으로 두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특히 엘프스보의 3백은 꽤나 뚫기 어려웠는데요. 무승부가 예상되는 경기이며 엘프스보의 홈이라는 점에서 승리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번 경기는 엘프스보의 승무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